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넘겨볼 옛 이야기는 거센 역사의 풍랑 앞에서도 꿋꿋하게 흔들리며 피어났던 고대 왕국 백제의 또 다른 시간들입니다. 삼국사기 제25권에는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외풍을 견뎌내야 했던 백제 중기 왕들의 치열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무거운 갑옷과 칼 부딪히는 소리를 뒤로하고 깊은 침묵 속에서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평안을 기도했던 왕들의 그 고요하고 애틋한 시간에 가만히 머물러 보려 합니다. 오늘 하루 거친 세상의 바람을 견뎌내느라 고단하셨을 여러분의 마음도 저 아득한 옛날의 밤바람에 모두 씻겨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깊고 단단한 수면을 위해 이야기가 시작되면 화면은 눈이 부시지 않게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수백 년 전 백제의 밤하늘을 스쳐가던 묵직하고도 다정한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진사왕이 왕위에 올랐다. 근구수왕의 둘째 아들이며 침류왕의 아우이다. 사람됨이 굳세고 용감하며 총명하고 지혜가 많았다. 침류왕이 죽었을 때 태자의 나이가 어렸으므로 숙부인 진사가 왕위를 이었다. 겨울 11월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냈다. 국내에 15세 이상 된 사람을 징발하여 관방, 요새를 설치하였는데 청목령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팔곤성 파쿤정을 거쳐 서쪽으로 바다에까지 이르렀다. 여름 4월 백성들이 굶주렸으므로 창고를 열어 구제하였다. 가을 8월 고구려가 쳐들어왔다. 5년 가을 9월 고구려의 남쪽 변방을 쳐서 노획물이 많았다. 가을 9월 달솔 진가에게 명하여 고구려 도곤성을 쳐서 함락시키고 200명을 사로잡았다. 장군 진가를 병관 좌표핑으로 삼았다. 겨울 10월 왕이 구원에서 사냥하며 이래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았다. 봄 정월 궁시를 중수하고 연못을 파서 산을 만들고는 기이한 새와 이상한 화초를 길렀다. 여름 4월 말갈니 북쪽 변방의 적현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가을 7월 고구려 왕 담덕왕이 4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북쪽 변방의 석현성 등 10여 성을 쳐서 함락시켰다. 왕은 담덕이 군사를 부리는데 능하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막지 못하였으므로 한수, 북쪽의 여러 부락을 다수 빼앗겼다. 겨울 10월 고구려가 관미성을 쳐서 함락시켰다. 왕은 구원에서 사냥을 하다가 열흘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11월 왕이 구원의 행궁에서 죽었다. 아신왕 아신왕이 왕위에 올랐다. 침류왕의 맏아들이다. 한성 별궁에서 태어났는데 날 때부터 신비스러운 빛이 밤을 밝혔다. 장성하자 뜻과 기상이 호쾌하였고 매사냥과 말타기를 좋아하였다. 침류왕이 죽었을 때 나이가 어렸으므로 숙부인 진사왕이 왕위를 대신 이었다가 진사왕이 죽자 왕위에 올랐다. 겨울 11월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냈다. 눈이 내리지 않았다. 봄 정월 동명묘에 참배하였다. 진무를 좌장으로 삼아 군사에 관한 일을 맡겼다. 무는 왕의 외삼촌이다. 성품이 침착하고 굳세며 지략이 있어 당시 사람들의 신복을 받았다.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관미성은 우리 북쪽 변방의 요새인데 지금 고구려가 소유하고 있다. 이는 과인의 통탄하는 바니 그대는 마땅히 마음을 다해 서력하라 라고 하였다. 가을 8월 진무에게 명하여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고 관미성을 치게 하였다. 진무가 군사들보다 앞장서서 돌석을 무릅쓰며 공격하였으나 고구려 사람들이 성을 굳게 지키고 보급로가 끊어져 군사를 이끌고 돌아왔다. 왕슈 3년 봄 2월 왕자 전지를 태자로 삼았다.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다. 가을 8월 고구려와 수곡성 아래에서 싸웠으나 패배하였다. 가을 8월 왕이 좌장 진무 등에게 명하여 고구려를 치게 하였다. 고구려 왕 담덕이 직접 7,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패수가에 진을 치고 맞서 싸웠다. 우리 군사가 크게 패하여 죽은 자가 8,000명이나 되었다. 겨울 11월
왕이 패수 전투의 패배를 보복하기 위해 친히 7,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한수를 건너 청목령 아래에 진을 쳤으나 마침 큰 눈이 내려 군사들이 얼어 죽는 자가 많으므로 회군하여 한산정으로 돌아왔다. 여름 5월 왕이 고구려와 우호를 맺고 태자 전지를 볼모로 보냈다. 7년 3큐 18 봄 2월 혜성이 자미성에 나타났다. 가을 8월 왕이 군사를 내어 고구려를 치려 하여 한산 북쪽에 진을 쳤으나 밤에 큰 별이 진영 안에 떨어지며 소리가 나자 왕이 몹시 두려워하여 군사를 거두었다. 8년 가을 8월 왕이 고구려를 치기 위해 군사와 말을 대대적으로 징발하였다. 백성들이 전쟁의 고역을 견디지 못하고 신라로 도망하는 자가 많아 호구가 크게 줄었다. 12년 봄 2월 사신을 보내 왜국과 우호를 맺었다. 14년 405 봄 3월 흰 기운이 왕궁의 서쪽에서 일어났다. 가을 9월 왕이 죽었다. 전지왕 혹은 직지라고도 한다은 아신왕의 맏아들이다. 아신왕 제위 3년에 태자로 세워졌고 8년에 왜국어의 볼모로 갔다. 14년에 왕이 세상을 떠났다. 왕의 둘째 동생 훈해가 섭정을 하며 태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막내 동생 설레이가 훈해를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전지가 외국에 있으면서 부은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돌아오기를 청하니 외왕이 군사 100명으로 호위하여 보냈다. 국경에 이르렀을 때 한성 사람 해충이 와서 아뢰기를 대왕께서 세상을 떠나셨고 설레가 형을 죽이고 망령되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 바라건대 태자께서는 가벼이 들어가지 마소서라고 하였다. 전지는 바다의 섬에 머물며 이를 기다렸다. 11월에 나라 사람들이 설레를 죽이고 전지를 맞이하여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구이신왕 구이신왕은 전지왕의 맏아들이다. 전지왕이 제위 16년에 세상을 떠나자 왕위를 이었다. 비유왕은 구이신왕의 맏아들이다. 혹은 전지왕의 쇼즈라고도 한다. 자태와 용모가 아름답고 거동이 훌륭했으며 말솜씨가 뛰어나 사람들이 떠받들고 소중히 여겼다. 구이신왕이 세상을 떠나자 왕위를 이었다. 게로왕, 게로왕 혹은 근게루라고도 한다은 이름이 경칭스 혹은 경이라고도 한다이며 비유왕의 맏아들이다. 비유왕이 세상을 떠나자 왕위를 이었다. 21년 475년 가을 9월 고구려 왕 거령이 병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왕도인 한성을 포위했다. 게로왕은 성문을 닫고 나아가 싸우지 못했다. 고구려인들이 병사를 나누어 네 길로 협공하고 또 바람을 타고 불을 질러 성문을 불태웠다. 사람들의 마음이 위태롭고 두려워져서 혹 성을 나가 항복하려는 자도 있었다. 왕은 군색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다가 기병 수십 명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가 서쪽으로 달아났으나 고구려인들이 추격하여 그를 해쳤다. 이보다 앞서 고구려 장수왕이 몰래 백제를 도모하고자 하여 그곳에 간첩으로 갈 만한 자를 구하였다. 그때 승려 도림이 응모하여 말하기를 어리석은 중이 이미 도를 알지는 못하오나 나라의 은혜에 보답할 방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원하건대 대왕께서 신이 불초하다 하지 않으시고 지시하여 부리신다면 명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을 기약합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기뻐하며 은밀히 백제를 속이도록 명했다. 이에 도림은 거짓으로 죄를 지어 도망치는 척하며 백제로 달아나 들어갔다. 그때 백제 왕 근계루는 장기와 바둑을 좋아했다. 도림이 왕의 문전에 이르러 고하기를 신이 젊어서부터 바둑을 배워 자못묘한 경지에 들었사오니 좌우 왕의 곁에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불러들여 바둑을 두어보니 과연 국수였다. 마침내 그를 존중하여 상객으로 삼고 매우 친하게 지내며 서로 늦게 만난 것을 한탄하였다. 하루는 도림이 모시고 앉아있다가 조용히 말하기를 신은 타국의 사람입니다. 주상께서 저를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은혜가 매우 두터우나 오직 한 가지 재주만 바쳤을 뿐 일찍이 털끝만한 이익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제 한 말씀 올리고자 하오나 주상의 뜻이 어떠하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말해보라. 만약 나라에 이롭다면 이는 내가 대삼에게 바라는 바이다.
라고 하였다. 도림이 말하기를 대왕의 나라는 사방이 모두 산, 언덕, 하천, 바다입니다. 이는 하늘이 베푼 요새요, 사람이 만든 지형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사방 이웃의 나라들이 감히 넘볼 마음을 갖지 못하고 단지 받들어 섬기기에도 겨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왕께서는 마땅히 숭고한 기세와 부유한 업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놀라게 하셔야 할 터인데 성곽을 수리하지 않고 궁시를 짓지 않으며 선왕의 해골은 노지에 임시로 묻혀 있고 백성의 집들은 강물에 자주 무너지니 신은 속으로 대왕을 위하여 이를 옳지 않게 여깁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좋다. 내가 장차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나라 사람들을 모두 징발하여 흙을 쪄서 성을 쌓고 곧 그 안에 궁실과 누각, 대사를 지으니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또 욱리아에서 큰 돌을 가져다 곽을 만들어 아버지의 뼈를 장사 지내고 강을 따라 둑을 쌓았는데 사성 동쪽부터 숭산 북쪽까지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창고가 텅 비고 인민이 궁핍해져서 나라의 위태로움이 누란 쌓아놓은 달려보다 심하였다. 이에 도림이 도망쳐 돌아와 장수왕에게 이를 보고했다. 장수왕이 기뻐하며 장차 백제를 치려하여 이에 장수들에게 병사를 내어 주었다. 근계루가 이를 듣고 아들 문주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리석고 총명하지 못하여 간사한 사람의 말을 믿고 써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 백성은 쇠잔하고 군사는 약하니 비록 위태로운 일이 있더라도 누가 기꺼이 나를 위해 힘껏 싸우려 하겠느냐. 나는 마땅히 사직에 죽어야겠지만 네가 여기에 남아 함께 죽는 것은 무익하다. 어찌 환난을 피하여 나라의 계통을 잇지 않겠느냐라고 하였다. 문주가 이에 목협만치, 조미걸취, 목협과 조미는 모두 복성이다. 수서에는 목협을 두 성씨로 보았으나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와 함께 남쪽으로 갔다. 이때에 이르러 고구려대로 제우, 제증걸루, 고이만년, 제증과 고이는 모두 복성이다 등이 병사를 거느리고 북성을 와서 공격하여 7일 만에 함락시키고 남성으로 옮겨 공격하니 성 안이 위태롭고 두려워 왕이 도망쳐 나갔다. 고구려 장수 걸루 등이 왕을 보고 말에서 내려 절을 한 다음 왕의 얼굴을 향해 3번 침을 뱉고 그 죄를 꾸짖은 뒤 결박하여 아차성 밑으로 보내어 그를 죽였다. 걸루와 만년은 본래 백제 사람으로 죄를 얻어 고구려로 도망친 자들이었다. 사관이 논하여 말한다. 초나라 명왕이 도망칠 때 운공신의 동생 회가 장차 왕을 죽이려 하며 말하기를 평왕이 내 아버지를 죽였으니 내가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이 또한 옳지 않은가? 라고 하였다. 신이 말하기를 임금이 신하를 토벌하였거늘 누가 감히 원수를 갚겠는가? 임금의 명은 하늘이다. 만약 하늘의 명으로 죽었다면 장차 누구에게 원수를 갚겠는가? 라고 하였다. 걸루 등은 스스로 죄를 지어 나라에서 용납받지 못한 것을 적병을 인도하여 옛 임금을 결박하여 해쳤으니 그 불의함이 심하다 하겠다. 묻기를 그렇다면 오자서가 영에 들어가 시체에 채찍질을 한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양자가 법원에서 이를 평가하여 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른바 덕이란 일연과 의이일 뿐이니 즉 자서의 독한 마음은 운공의 어진 마음만 못한 것이다. 이로써 논하건대 걸루 등이 불의를 행한 것은 명백하다라고 하였다.